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5팀의 박가연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5팀의 박사랑 마케터입니다. 와! 자, 오늘은 주제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제 DB 수집 효율을 올리는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이제 한정된 기간의 DB 수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딱 한정된 기간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한정된 기간의 DB 수집 어떤 거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가끔 이런 광고주들이 있어요.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케팅을 진행할 건데 이 기간에 홍보가 필요해요. 근데 혹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런 광고주들 좀 계신데요. 그에 대한 예시로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어떤 뭐 박람회를 준비를 해요. 라던가 아니면 하루만 행사를 진행을 해요. 라던가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자를 모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기간에 최대한 많은 DB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DB 수집이라고 하니까 뭐 박람회라고 하면은 뭐 예약하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청자의 정보를 적고 미리 수집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나 아니면은 공모전, 특히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랜딩 페이지는 딱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DB 같은 걸로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신청 버튼만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냥 문자로 바로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QR로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QR이요? 네, QR로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랜딩 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QR로 찍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것도 잡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쵸. 이제 사람들 용이하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기려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네이버 폼 같은 걸로 네.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좀 잡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DB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 개선이라던가 DB 단가 낮추기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허수 DB, 진성 DB 이런 거도 진성 DB를 높여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허수가 워낙 많고 사실은 저희가 뭐 광고를 집행을 하더라도 허수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QR코드를 제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편리성을 제공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편리하게 들어오면 허수 DB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편리성을 제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제공을 해가지고 아예 진성 DB만 구하는 게 좋을지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요. 저도 좀 그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좀 사람이 저희가 약간 뭐랄까 이 콜라를 구매할 때 저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띡 사지만은 만약에 이 콜라를 하나를 구매할 때 막상 자사모로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무슨 쿠폰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까지 가면 여기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죠. 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남성분들은 진짜 이탈률이 정말 높다고 막 네? 그래가지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높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한 절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뭐 공모전이나 박람회나 이런 기간 한정으로 좀 가야 하는 경우에는 좀 꼼꼼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그런 DB 수집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매체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잠재고개 캠페인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이제 잠재고개 캠페인 중에서도 거기에서 허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 확실한 의향 요거를 선택을 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끔 이제 좀 절차를 한 단계 더 많이 줘가지고 이제 허수를 걸러내겠다. 근데 이탈률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거에서 좀 딜레마가 있거든요. 저는. 그쵸. 맞아요. 이제 매체는 어떤 게 좋을지 항상 DB 업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매체는 어떤 게 추천하세요? 저는 일단은 매체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좀 메타가 아무래도 조금 소재의 다양성 같은 거 측면에서 좀 효율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걸 보고 유독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이트라고 하면은 거기에 회원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던가 이메일을 발송한다는 그런 이미 쌓여있는 DB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좀 괜찮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좀 많이 방대한 노출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요즘 진행하는 그 카카오 모먼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 모먼트로도 이제 배너를 띄워서 진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DA 매체로는. 요거는 DA인 거죠? 네네. 네. 지금 서진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도 귀여우시네요. 이런 거는 꼭 읽어줘야죠. 아 귀엽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메타랑 카카오 모먼트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진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이제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DB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쪽도 이제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보통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노출량 목적으로 거기에 따로 뭔가 페이지가 딱 열리거나 하진 않아서 네.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거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카오 모먼트에서 게재 지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곳에 노출을 시켜야 좋을지 아니면 좀 어디가 사람들이 좀 무료 클릭이 많이 나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또 CPC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또 DB 단가도 생각을 해야 하고 참 DB가 어렵죠. 맞아요. DB 업종이 제일 어려운 것 그리고 같아요. 카카오몬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진행했을 때 그 최소한으로 허수를 잡기 위해서 좀 지역 타겟으로 좀 네. 좁혀서 진행을 했고 좀 문구도 되게 자극적이 있었거든요. 뭐 네. 약간 해외 취업 그 모집자 이런 거였는데 오.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500만 원을 준다를 일단 걸어놓고 일단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클릭률도 오르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DB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궁금해서도 클릭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탈률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노출량 가져가기엔 좋았던 매체이다.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적혀 있으면 저 같아도 누를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AMPM 다니고 있지만 저 같아도 누를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맞아. 해외 취업 뭔가 혹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허수는 따로 없었나요? 그래도 컷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제가 집행했던 광고주에 대해서는 그쪽은 아예 그런 전환 잡지를 잡진 않았는데 확실히 그 기간 안에 빠르게 모집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그때 진행했던 게 약간 공기업이었어가지고 약간 취준생을 좀 도와주는 네. 그런 업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즐겨찾기를 해놨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약간 지원 사업 같은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통해서 좀 브랜딩이나 앞으로의 잠재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희님께서 이제 네네.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펫 보험 업종입니다. 월 예산 300으로 메타 운영 중입니다. 솔직히 하루에 DB는 평균 7개 정도는 되는데 네네. 이 DB가 단순 문의로 자꾸 끝나게 돼서요. DB 질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나 매체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 문의로 끝나게 된다. 근데 왜 단순 문의로 끝나게 될까요? 광고주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뭐 저희 회사로도 가끔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진짜 광고 대행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희 마케팅 학교로 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진짜 단순 문의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랜딩 페이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단순 문의에서 끝나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문의를 하고 뭔가 이 업체가 약간 살짝 내 마음에 100%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 저 업체 알아보고 결국 괜찮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DB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텐데 네. 그때 상담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것을 조금 제공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펫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사에 비해서 어떤 게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랜딩 페이지에 실으면 좀 이탈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씨? 이제 저 같아도 처음에 후킹은 됐다는 얘긴데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후킹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비자의 호기심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호기심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갔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단순 문의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맞아. 호기심을 더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진성 고객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님이 인사드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전체적인 DB 얘기보다도 일단 저희는 한정된 기간의 맞아요. DB 수집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 기간에 효율적인 DB를 이렇게 딱 뽑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허수 DB나 진성 DB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도 양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메타 얘기 계속하고 있고 카카오 모먼트나 이제 DA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워링크로도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맞아요. 그 기간에만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골라서 파워링크를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파워링크 자체가 딱 뭐 지금 열리는 공모전 아니면은 네. 요즘 박람회 무슨 박람회 어떤 박람회 펫 박람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메가쇼라던가 맞죠. 이제 그러면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전국으로도 나오고 맞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순위 입찰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저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부검도 지금 박람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웨딩 박람회. 네. 근데 제가 부검을 해놓은 걸 봤거든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2차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좀 보고 DA에서 본 거를 2차 검색으로 이제 SA로 유입을 했을 때 딱 그렇게 로고가 있고 저희 박람회 이렇게 예쁘게 해요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더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파워랭크를 진행했을 때 공모전 하면은 제가 진행했던 건 약간 해외 취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해외 취업 관련해가지고 키워드를 잡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타겟이나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넣고 그 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입찰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너무 높게는 안 잡았던 것 같아요. 한 3, 4위 정도로 좀 잡고 근데 이것도 예산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네. 근데 사실 파워링크는 노출이 아예 안 되면은 사실 하나만하긴 하잖아요. 네. 저희 시간이 짧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걸어도 한 그 1페이지 이내 좀 아래쪽에 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박람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 들어가 보고 아 여기가 좋겠다라면서 이제 DB 다 넣어보고 이렇게 고르게 되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노출되는 데가 아 여기가 제일 당연히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놓고 거기를 바로 가고 끝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으로 파워링크는 이제 좀 선순위에 올려둬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2, 3순위에 둔다고 하시면은 1위에 뺏길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저는 약간 파워링크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물론 클릭해서 유입이 좀 빨리 되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두 파워링크에 쏟기에는 아직 저희가 뭐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맡았던 부류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어쨌든 이 업체는 브랜딩이 딱히 필요 없는 그냥 매체였고 네. 그런데 가연 대리님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계속 브랜딩을 하던 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위를 유지하면은 브랜딩 플러스 DB도 되는 건데 저희는 진짜 문의만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얘기하는 동안 많이 말했는데 이제 서진이님께서 오호 사실 메타라는 매체의 한정적인 광고를 운영해서 그런 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랜딩 페이지와 그런 요소들도 작용이 된다는 걸 알았네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인님께서 제가 고민이 조금 있는데 질문 그냥 드려도 되는 걸까요? 라고 네네. 질문하셨는데 연습실 창업 온라인 광고를 진행 중인데요. 파워링크랑 네트워크 배너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색 광고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DB 단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되기는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DB 업종에서 놓칠 수 없는 질문이죠. 맞죠. 네. DB 단가. 네. 그런데도 또 이제 정답은 없는. 그쵸, 맞아요. 네. 정답은 없죠. 네. 이게 정답이 있었으면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없었을 거고. 맞아요. 네. DB 단가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경쟁률도 심화되었고 맞아. 이제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제 파워링크랑 네트워크 배너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검색 광고의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요. 그럼 파워링크의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개 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연세실 창업 온라인 광고 그러니까 창업 관련 광고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창업 광고주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를 거실 때도 지금 좀 연령대 파워링크 연령대나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정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실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모두 세팅을 잘 했는가 연령대 뭐 예를 들어 남녀 이런 거랑 그리고 지역 이런 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너무 대표 키워드로 가시면은 계속 클릭만 되고 좀 맞아요. DB는 안 나오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부 키워드 발굴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세부 키워드 발굴은 좀 혼자 하기 어렵긴 하죠. 네, 하연대리님. 엄청 어렵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쪽 도움을 받아서 네. 이런 파워링크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세부 키워드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은 소재 부분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 키워드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좀 시간을 쏟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도 사실 유입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했을 때 DB로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잘 효율을 보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보다는 물론 비용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차라리 그 지역 타겟을 걸어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신다거나 아니면 구글 광고를 진행하시는 그런 쪽으로 빠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너 광고가 클릭은 있는데 문의 자체가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배너 광고 쪽으로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배너 광고는 이제 좀 안 들어온다 나는 배너 광고 무섭다라고 맞아요. 기피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워링크에서 DB가 많이 들어오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네트워크 배너는 안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은 가용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맞아요. 가용 예산이 많지 않으시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 네트워크 배너 이 정도인데 사실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가장 그 최저로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잘만 운용을 하면은 그래도 파워링크에서도 전환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 파워링크 말고 아예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 왜냐하면 그거보다 입찰가가 싸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노출량을 높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구글 검색 광고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로 DB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파워링크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통로만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배너 광고로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뿌려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맞아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제 이렇게 전단지를 좀 뿌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만 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좀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봐야 맞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사실상 가용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싼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알고 그쵸. 있죠. 다 이해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배너가 싸다 보니까 그냥 하시는데 이제 또 효율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워링크는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파워링크에서 예산 비중을 또 높여버리고 근데 이제 파워링크는 말 그대로 정보 제공성인 거지 맞아요. 네, DB를 남기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있긴 조금 하겠지만 네, 약간 조금 어딘가 하면서 클릭하고 아이 뭐야 네. 나가고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보려고 검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검색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 네트워크를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뿌려지는 전단지일지 네. 아니면 내 자사명을 검색한 사람에게 뿌려지는 전단지인지 경쟁사를 검색한 사람에게 뿌려지는 전단지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까지 문의해 주시면 네트워크 배너랑 파워링크는 무료니까 이거는 해도 무료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마케터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CPA 광고는 많이 위험하다는 말이 많은데 비추일까요? 이제 CPA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박람회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일정 단가를 주고 그 DB를 사오는 맞아. 이제 CPA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사오는 개념이었어요, DB를.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또 싸거든요. 그런 데는 사이트에서 그냥 DB를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싸서 이제 단가가 싸서 다른 광고는 어차피 이 정도로 단가가 안 나온다 하면서 계속 그걸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은 천천히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계속 자사 검색량 자체를 늘리고 있는데 저희는 단가만 계속 사다 보니까
그 브랜딩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사 검색량 자체도 너무 적고 그런데 새로 뭐 메타를 해가지고 뭐 브랜딩을 하자 이렇게 해도 계속 거기에만 얽매여 계시는 거예요. CPA 단가가 싼데 뭐 메타 단가는 얼마가 나오지 약간 이런 쪽으로만 얽매여 있어가지고 저는 CPA 좀 미워합니다. 아, 메타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미워합니다. 저도 그 최근에 CPA 관련해가지고 광고주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봤던 게 있는데 지금 저희랑 광고를 집행을 하시다가 너무 DB 단가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되셔서 다른 이제 뭐 실행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가셔서 CPA 쪽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진행했을 때 DB 단가가 15,0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랑 했을 때는 DB 단가가 사실 5만 원 넘게 나왔는데 솔직히 갑자기 15,000원이 나오면은 광고주 네. 입장에서 뭐야 여기 왜 여긴 딸 때는 뭐 5만 원 넘더니 여기는 왜 15,000원이야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좀 물어봤죠. 대표님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광고 기장 같은 거 보고 계시냐 관련해서 리포트는 잘 받고 계시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그냥 진짜 그쪽에서 소재도 다 만들어주고 뭔가 다 해줘서 우린 할 게 없다. 그냥 DB 단가만 받는다. 그냥 뭐 하면 했다고 말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 오픈을 좀 요청을 하는 건 어떻냐. 아무리생각 이상하다. 사실 그쵸. 그렇게까지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했어야 한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당장 하지. 저도 광고주 막 안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정말 안 좋잖아요. 저희 잘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쪽이랑 뭐 미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98년생 4월생이거든요. 98년생 4월생 뭐 가족 사진 뭐 공짜로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끼워 팔기를 좀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를 사고 팔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뭐 제가 그쪽에 대해서 몸을 담고 있진 않아서 자세한 뭐 수익 구조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뭐 좋을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계정 오픈 자체를 불가하고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고 근데 DB 단가도 잘 나와. 근데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근데 저희는 사실은 공식 광고 대행 사이에 그런 게 그럴 게 없거든요. 사기치면 저희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CPA 쪽을 이용하고 계신다면은 좀 많이 까보시고 진짜 안전 업체인가 워낙 그런 사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한 곳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DB 단가가 낮다고는 했지만 진짜 단발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한 번 모집을 하고 그대로 휘발되는 정말 휘발성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로 브랜딩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광고 효과가 단발성으로 이렇게 그치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한번 봤는데 지금 안 가더라도 이제 나중에 여기 이런 건 아까 봤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하면서 검색량 자체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제 광고 한 번으로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전통적인 정통 마케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뭔가 마케팅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100% 맡겨버리면 저희는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많이 주셔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음지에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예산은 약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에서 입찰 비딩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구글이나 유튜브 쪽에서 하는 게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지에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핸드폰 성지 이런 거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부분도 광고 같은 건 가능한데 사실은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네, 막 맞아요. 비활성화 이슈도 엄청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구글 쪽은 음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검색 광고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핸드폰 성지 같은 경우 검색하는 사람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워낙 많기도 하고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브랜딩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쵸. 진짜 가격만 보고 랜딩 페이지에 뭘 해주냐 그 혜택에 따라서만 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색 광고보다는 저도 유튜브나 구글 쪽에서 좀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바꿀 의향이 있어요. 근데 배너에 갑자기 오늘 아이폰 14
10,000원 하면은 클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조금 유입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진행을 하실 때 사실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연대리님이 핸드폰을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너 한 번 본다고 갑자기 핸드폰이 사고 싶어지진 않잖아요. 내가 네. 핸드폰을 어제 바꿨어. 근데 네. 갑자기 뭐 아이폰 14 등장 이러면서 나오면은 사고 싶으세요? 나 어제 샀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음지라고 하니까 맞아, 이제 맞아.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막 성지 뭐 성지 가면 진짜 싸다던데 뭐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곳은 가격도 말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노동기 있을까봐 오. 이제 계산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이제 그런 좀 무섭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처음에 성지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아, 그쵸. 뭔가 이제 그럴 것 그런 같아. 곳은 또 입소문으로 암암리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 카페 쪽으로 그 커뮤니티 쪽에서 막 이렇게 서로 묻고 맞아, 뭐 비밀 댓글 공유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하지 네이버에서는 좀 검색 광고로는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구글이나 유튜브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좀 전 추천을 드리는 게 그래도 유튜브는 저희가 뭐 사실은 핸드폰 하나에 좀 싸긴 하지만 핸드폰은 아무래도 좀 고가전 제품이긴 하잖아요. 네. 핸드폰 살 때 그냥 예뻐 하고 사진 않으니까 좀 기능이나 스펙 같은 걸 보고 구매를 하니까 좀 채널 타겟 같은 걸 좀 걸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희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 이썸 같은 경우는 IT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조금 타겟팅을 걸어서 진행을 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핸드폰 살려고 검색을 하다가 그 광고가 뜨면 핸드폰 바꾸려고 했는데 마침 이 광고가 뜨네 하면서 네. 좀 구매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구글 쪽으로 추천하는 것 같은데 뭐 검색 광고라고 하면 뭐 네이버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구글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제 구글에서는 뭔가 괜히 누르고 싶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이버에서 뭔가 음지 핸드폰을 판다고 하면 안 누를 것 같은데 맞아요. 구글은 정보성이 강하잖아요. 정보 제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괜히 한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기도 하니까 구글 키워드 광고로 이제 키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좀 뿌리는 식으로. 네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송 끝나고 문의주 아드레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갈 건데 네. 일단 매체를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뭐 추가로 제안 주실 매체 있나요? 매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대부분 메타라고 하면은 메타 좀 DB 효율 잘 안 나오지 않냐 요즘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소재 테스트도 해보고 아니면 캠페인 테스트도 많이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을 뽑아야 할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미친 듯이. 네, 이제 DB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을 계속 찾다 보니까 매체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매체 별로야 저 매체 별로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매체를 여러 가지 찾는 것보다 매체에서 효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매체 얘기 조금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주제를 잡았던 게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문의를 오늘 줬는데 내일 당장 캠페인 돌아야 해.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전화 주시기 전에 좀 하셨으면 좋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은 가연대리님이 최근에 이슈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이슈? 아니 이런 DB 같은 경우는 그 전화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 개발자를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혹시 지금 집행하시는 그 업종의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DB 수집이나 전환값을 잡고 계세요? 일단 공통 스크립트로 심었는데 이제 전환이 안 잡힌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이벤트 소스 들어가가지고 직접 이벤트를 이렇게 버튼에다가 씹는 방식으로 맞아요. 겨우겨우 했거든요. 맞아요.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연락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뭐 사실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1에서 10까지 막 스크립트 설치하고 뭐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가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아예 홈페이지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것보다 개발자를 통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조사를 하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페이스북 저희가 메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막상 돌려보니까 비활성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가 3번이나 네. 나왔어요. 굉장히 많고 이걸 푸는 데만 시간이 막 진짜 거의 한 달을 쏟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진짜 연구정지가 돼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뭐 혹시 비활성화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메타 뭐 세팅을 한다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가 머리가 이제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주분들께서는 어떻게 권한을 주는지 뭐 맞아요. 권한 주는 거는 왜 이렇게 또 많은지 맞아요. 하시면서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표님 뭐 광고 계정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맞아요. 뭐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뭐 그렇지. 이거 번호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신 없어서 나 못하겠다 이러면서 포기를 하시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IP 때문에 차단이 맞아요. 걸려버린다고 뇌절. 그러면 정말 계정 영구 정지가 걸리면 맞아요. 이제 영원히 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서울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비활성화 이슈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는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은 사례 알려드리면은 네. 일단은 같은 그 다른 IP로 같은 계정에 그냥 로그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받는 내 아이디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더라도 네. 너 들어갈 때 시크릿 창을 꼭 열고 들어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 아이디가 만약에 IP가 겹쳐버리면은 메타 측은 개복치기 때문에 얘 여기로 로그인했었는데 왜 여기서 이상한 애가 나와? 얘 뭐야? 하면서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마케터 분들은 보니까 요즘에는 시크릿 창도 안 통한다. 나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권한 주는 법은 숙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세팅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너무 무섭거든요. 맞아요. 만약 저희 때문에 막혀버리면 저희 진짜 네, 어떡해요? 네. 저희도 못 돌려서 슬퍼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제 계정 3개를 로그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 첫 번째 로그인을 하면은 그 뒤에 2번, 3번째 이거를 로그인을 해도 계속 첫 번째 로그인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메타 측에서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시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권한은 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 권한으로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희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클릭 몇 번 하면은 그래도 저희한테 권한이 와서 좀 안전하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메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이 된 광고주분이 계신데 이제 결국에는 뭐 여기 결제 수단 추가를 해주세요. 뭐 페이지 이거 해주세요. 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픽셀에서 막혀가지고 저 다음 달에 할게요. 도저히 이번 달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시면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도 마케팅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광고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메타는 더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엄청 많은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완전 골머리를 앓고 그걸로 우울증을 달고 살아요. 메타 우울증.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내 계정이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문의를 두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저희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광고 계정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가 어떤 노출 지면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간단한 거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래야 좀 더 좀 논의를 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만약 어려우시면 마케팅 학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짜잔. 간호야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좀 넘어가서 그 페이스북 관련해서 가지고 그리고 또 소재 제작을 미리미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면 다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그냥 안일하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맡기고 뭐 이런 기획을 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전부터 소재 기획이라던가 우린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요. 레퍼런스라던가 타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라던가 이런 점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저희의 제작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는 점.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같아도 뭐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 링크도 드리고 이제 경쟁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분들도 한참 뒤에 이렇게 막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해요?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말했어. 그래서 저도 오늘도 소재 너무 늦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안에 세팅 가능하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또 세팅을 해야죠. 힘을 내봅시다. 네. 화이팅! 24시간 마케터니까.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로 입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이런 정부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먼저 선충전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그 금액이 환율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 카드 돌릴 경우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해외 매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 실제 광고비가 만약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꿀팁입니다. 그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광고 계정을 완전 새로 처음 만들어가지고 메타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캠페인 예산 자체가 메타에서 신뢰도가 낮다고 맞아요. 예산이 한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래부터 있었고 페이지는 원래부터 있었고 광고 계정은 처음 만들고 약간 이런 경우였는데 이제 다들 이거는 하루에 2,000원도 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래 있던 계정이니까 원래 계속 운영이 되어 있던 계정이니까 하루에 캠페인당 10,000원 이렇게 예산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또 뭔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맞아요. 네. 메타 왜 그럴까요? 아, 메타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다만 제가 우울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게시물도 한 번씩 올려주시고 맞아요. 네 이제 광고를 한다고 광고 할 때 시작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광고 시작하자 페이지 다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차근차근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계정을 받는다고 바로 세팅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소재 제작도 할 수도 있고 네. 세팅을 만드는 것도 그래도 뭐 길어봤자 3일 정도는 그래도 주셔야 저희가 세팅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의 같은 건 최대한 빨리 주시고 그 전에 그래도 준비를 몇 가지는 하시면 좀 더 빠른 세팅이 가능하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만약에 홈페이지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만약에 매체를 뭐 파워링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셔서 가입 정도는 하시고 아이디만 알려주면 저희가 이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서 좀 준비 절차를 밟아가면 좀 더 빠른 광고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희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기간 한정으로 하는 DB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공모전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업종의 경우 브랜딩 자체가 그 박람회의 이름이 아니라 장소로 브랜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장소 브랜딩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장소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는 막 다 6군데니까 이게 이렇게 한 편? 저희 팀이 이렇게 조그맣게 한 편.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야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장소명으로 브랜딩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브랜드 명으로 살려야 하는 건지 이 부분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저요? 네. 너무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제 약간 장소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 장소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정확히? 이제 뭐 그런 박람회나 뭐 메가쇼나 이런 게 열리는 경우에는 코엑스. 네. 코엑스를 중점으로 조금 우리 코엑스에서 열려요 이런 거예요? 네, 그쵸. 이제 그냥 코엑스 박람회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업종마다도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코엑스 박람회가 아니라 브랜드 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코엑스 박람회
응? 여기는 무슨 박람회?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혹시 두 개 다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코엑스 박람회라 치면은 코엑스 박람회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브랜드명으로 해볼 거예요. 근데 사실 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안 오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후자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코엑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서울에 살지만 전 코엑스를 안 가봤어요. 그리고 멀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엑스 근처에 살거나 코엑스를 좀 많이 놀러 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쉽게 박람회 열리네 한번 놀러 가볼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브랜딩은 이제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물론 네. 그거는 기간 외적인 시간에 뭐 이런 걸 한다는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장소로 좀 해가지고 저희 뭐 예를 들어 63빌딩에서 열려요 하면은 63빌딩 하면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 좀 지역 타겟가 좀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그 브랜드명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좀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5대5로 하고 있다가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8대2 정도로 이렇게 조금 시중을 하면은 좀 저희가 타겟하기도 좀 쉽고 그 나중에 가서도 그 사실은 64빌딩 박람회가 사실은 여기였습니다 하면서 약간 그때 했던 막 사진들 사람 많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찍으면서 우리가 이런 데다 말하면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두 가지 테스트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소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얻었네요. 정말 갑자기 기대질문 해가지고 지금 내절해가지고요. 1분 안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이제 기간 한정인데 저희 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뭐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아까는 뭐 2, 3위에 노출을 시키고 저는 선순위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박람회 기간이 2주다 뭐 3주다 이렇게 했는데 3주 내내 선순위를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제 그런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고 이제 막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계속 선순위를 노출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파워링크 순위를 좀 조정을 하거나 이제 기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제 제가 딱 계정을 받았을 때 봤는데 한참 뒤에 열리는 박람회랑 저희는 바로 내일 열리는 박람회인데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한 2주 뒤에 열리는 박람회가 맨 위에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아예 노출이 안 되는데 바로 내일이 박람회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파워링크 말고 다른 데에서 조정이 뭐가 있을까요? 파워링크 입찰가 말고도 사실 메타도 갑자기 이제 하루에 야금야금 10,000원씩 태우다가 이제 D-7을 부터 좀 더 높이고 D-3을 미친 듯이 높이고 D-4 하루 전 다 태워. 다 넣어.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네트워크 매너도 무조건적으로 많이 띄워서 유입을 엄청 높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그 기간 안에 한정된 예상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 기간을 싹 다 태워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건 끌어오하는 식으로 그리고 특히 그 좀 비슷한 느낌으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그 한순간에 화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뭐 진행하는 것도 약간 타임 배너를 띄운다든지 몇 시, 몇 분, 몇몇 시에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카운트다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효율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다른 DB 업종이랑은 다르게 예산을 가지고 뭐 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기보다 이제 좀 상향 곡선처럼 그럼요. 네, 이렇게 가게끔 점점 갈수록 많이 태우게끔 그렇게 예산 분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DB를 남겼던 분이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좀 리타겟팅을 또 하고 한 번 왔던 사람을 또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 박람회라 친다면 이번 달에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리타겟 걸어서 안 왔던 사람들 타겟으로 또 걸고 결혼을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한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걸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리타겟을 많이 활용하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도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이번 한 번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나중에 우리가 막 2달 후에 한다고 하면은 이때 썼던 제품들이 그 제품을 다 써가지고 와 이거 사야 되는데 이 돈 주고 사기 아깝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내일이네. 그럼 당장 가야지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리타겟팅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랑 마케터님 귀여운 외모에 그러지 못한 강력한 당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웃기려고 좀 좋고 했던 거고요. 저희 벌써 이렇게 웃깁니다. 45분이 지났어요. 저 진짜 하기 전에 계속 옷 자랑하면서 저 오늘 파워퍼프가 컨셉이거든요. 퍼프가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떨리면서 했는데 그래도 가연대님 덕분에 좀 많이 입을 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말이 너무 빠르시니까 이거 집중하느라 빨랐어요. 얘기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이렇게 제가 무표정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얼음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을 좀 깨야 되는데 말이 너무 빠르세요.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하는 박사람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정리요? 오늘의 MC는 사실 가연대리님이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왔습니다. 네, 나이키님께서 DB 수집을 위해 카페 침투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카페 침투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맘카페라고 칠게요. 근데 네. 저희의 브랜드가 아기용품을 파는 데였어요. 네. 근데 아기용품을 파는 데는 베이비 페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열어요. 네. 그래서 베이비 페어에 저희가 입점을 하고 그때 한다는 얘기를 좀 카페 침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얘네 베이비 페어네. 근데 약간 온라인 상품은 만져볼 수도 없고 아기한테 닿는 거니까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막상 베이비 케어는 가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맞아요. 마음에 들면 사고 좀 네. 세일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좀 많이 효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카페 침투 좋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제 카페별로도 업종마다 다 다르듯이 이제 그 주력으로 하는 카페들이 다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카테고리들도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런 카페에 침투를 해가지고 뭐 펫페어다라고 하면은 펫을 뭐 산책을 많이 하는 뭐 카페라던가 산책 같이 하는 카페라던가 이제 그런 데서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정보를 올리면은 맞아. 네, 다 같이 가고 좋을 것 같네요. 다 같이 페페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네. 이거저거 사보고 애기 입혀보고 벗겨보고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벌써 46분이나 정보 감사하면서 카페 침투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는 공짜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문의 주신다는 분들은 엄청 많네요. 제가 이름 기억했다가 전화 안 오면 왜 연락 안 오시죠? 다음 라이브에서 또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제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저 남겨주시면 제가 DB를 받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리마케팅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DB 업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슬슬 46분이니까 마무리를 해볼 텐데 반대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다들 퇴근 잘 하시고요. 나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세팅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도요. 다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분이나 계셨어요. 우와, 대박. 12분 감사합니다. 한정된 기간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